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12월 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죠. 12월 초에 한번 나오시고. 올해가 벌써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뵙게 됐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 지났고, 새해까지 이제 드디어 며칠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엿새 남았습니다. 이 뭐야 이게? 2022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들 이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셨기를 또 바라면서 그럼요. 또 새해 준비 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는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한강이 뭐 완전 이쪽은 다 얼었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제 진짜 한파 계절이 왔구나 좀 싶대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또 미세먼지도 안 좋아가지고 다들 또 호흡기 질환에도 조심하시는 브런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내년에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고 생일이 2월이시라고 이제 스웨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만나이를 따져도 빼박 이제 30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30입니다. 이미 30이라서 만나이로 따져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만나이를 따지시는 분들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한국 나이도 어르신 분들은 한 살 더 어려져서 좋다 이러는 건데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럼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23은 뭐 23이나 둘이나 뭐, 그렇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또 어서 오시고요. 정혜영 닮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톨미님께서도 또 어서 톨미님 오시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은 기자님 또 LLLK님께서도 또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님께서도 또 오랜만이시라고 어서 오세요. 저도 만나해도 이제 30대 세라피모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진짜 이제 새해를 앞두고 뭐 다들 2022년 다 이 목표 하신 것들 또 이제 다 이루셨는지 좀 어느 정도 궁금해요. 이제 장은상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시작할 때 혹은 2022년 시작할 때 뭐 목표를 해두신 게 혹시 있나요? 올해 목표는 제가 좀 약간 작년에 조금 제가 체중을 좀 빼면서 좀 유지를 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과감하게 실패했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2023년에는 다시 한번 그래도 조금 더 빼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워두지 않아서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게 만곳 땡.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손흥민 선수 입국하실 때 가서 받은 사인 유니폼. 오, 대박인데요. 네. 가치가 있지.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점중이님 또 얘기를 하셨고, 변요한, 정혜인, 미남들이 많군요.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뭐 또 변요한까지가 파스타님, 왜 그러세요?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FA 얘기 없나요? 계약 못한 이명기 선수. 점중희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들리시는 거 있는지? 아직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칼자루가 다 구단한테 있어서요. 그렇죠. 점중희님, 조금 구단들이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서두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야구단 대부분이 이제 시즌 도중에 그 연차 혹은 이제 대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 6일을 근무하는 야구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시즌 막판에 보통 이제 다 소진을 하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진행되기도 조금은 어렵고, 제가 그래서 야구단 아는 분들께서는 지금 다 뭐 해외 가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종무한 구단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FA 계약 이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 이후에나 좀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권희동 어떻게든 계약은 할 텐데 NC는 아니겠죠? 톨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때요? 요런 다른 팀으로 과연 근데 이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두 선수여가지고 당장의 계약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NC에서도 일단 최종안 제안해가지고 성사시킨 건 이재학 선수가 마지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 선수한테도 아마 수정 제안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두 선수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구단의 관심이 더 적극적으로 오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님, 수능 또 어떻게 또 수능에 대한 얘기는 저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보니까 수능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로 알바하느라 또 브런치 못 들어오셨다고. 그러셨구나. 근데 또 지금이 딱 너무 재밌지. 지금이 딱 좋은 그때입니다. 뭐 결과는 모르겠고 뭐 결과는 이제 하늘이 정해주는 거고 잘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롱이 안녕님 또 유튜브에서 또 인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필터 거치지 않는 방송 부탁드린다고 한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백호 군대 잘가님 미남은 아님. 누구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강백호도 별로 안 좋아할 아이디 같은데 군대잘가님. 어이없네. 네, 미남은 아님 뭐 이런 얘기하셨고 하나는 오그레이디 버치 스미스 선수 기대되네요.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오그레이디는 아무래도 일본 야구를 했으니까 아시아 야구 경험은 있다는 건 좀 높이 사고. 네. 근데 조금 약간 공갈포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는 좀 되는데. 버치 스미스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선수잖아요. 파이어볼러고 이제 빠른 볼 던지고 작년에 같이 또 뒤에 세이브에서 뛰었고. 네. 근데 뭐 부상이죠. 역시 그렇죠. 여기는 몸 컨디션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1년 내내 가주느냐. 그게 좀 하나의 중요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버치 스미스 선수가 일본에서도 계속 선발 투수 보직을 맡고 싶었는데 일본은 사실 이 선발 투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등판하고 맞아요. 등판할 때 긴 이닝을 혹은 이제 투구수를 길게 가져가는 게 이제 보통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몸 상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많이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쨌든 뭐 여기도 역시 뭐 닷새마다 뭐 한 번씩 이제 등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9위는 뭐 일단 너무 좋은 9위는 선수이다 뭐, 보니까요. 네. 아 뭐야 라이브였어?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어. 라이브 아닌 줄 군대잘가님. 알고 라이브 아닌 줄 알고 또 그러셨나 보네요. 네. 아 저번에 채팅 남기셨던데 기자님 맞냐고 점중이님. 아 그래요. 맞아요, 안충효님 맞아요. 나오셨을 때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서영님도 부지런하시네요. 멋지십니다. 기자님도 내년 스프링 캠프 이제 따라가시나요? 이번에 또 미국으로 간다던데요. 히어로즈님 질문하셨어요. 혹시 출장 계획 있습니까? 이번에는 또 대표팀도 미국에서 애리조나에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할 계획이어서 네네. 겹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큰 뭐가 없다면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시면은 뭐 저희가 멀리서 이 뭐 응원도 뭐 당연히 하겠지만 뭐 전화 통화라도 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트윈스가 이 외국인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외국인 타자와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알몬테 선수와 이 피지컬 메디컬 테스트를 또 문제로 이제 계약이 엎어지고 나서 새로 외인을 또 다시 금방 찾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LG 트윈스 이 라모스 선수가 한 차례 이 활약하고 나서 그 이후 동안 외국인 타자와 인연을 맺지 못했었는데 사실상 외국인 타자 없이 또 시즌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올 시즌도 시작은 또 좋지는 못했습니다. 알몬테 선수와 계약했다가 메디컬 이상을 취소했고 새로 계약 맺은 선수 이제 우타 외야수 오스틴 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 계약 금액이 100만 달러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총액이 7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새로이 이 한국을 찾게 된 6명의 외국인 타자 중에 가장 액수가 적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소속팀이 어쨌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료 개념으로 또 30만 달러 빠진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지금 기아에 온 저기 뭐야 메디나 선수. 네네네. 그 선수도 연봉이 100만 달러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다 이제 이적료 다 포함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받는 돈이 좀 감소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키우미로를 돌아온 다시 뭐 우타 대야수 에디슨 러셀, 뭐 오스틴 딘 선수 이 두 선수가 똑같이 이제 70만 달러 최저 액수 계약을 한 가운데 이제 내년 시즌 과연 이제 LG 트윈스의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이 한 조각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LG 트윈스가 유독 몇 년 동안 이 외국인 타자 덕을 못 봤잖아요. 맞아요. 이 라모스 선수 이후로 그리고 이제 라모스 선수도 재계약 이후로는 이제 좀 부상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 외국인 타자 잔혹사에 시달렸던 이유가 또 딱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LG라는 팀은 항상 성적을 어쨌든 내야 되는 팀이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팀이 뭐 지금의 한화나 이런 다른 팀들처럼 그렇게 리빌딩에 어떤 대놓고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KBO 리그 최고 인기 팀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룹에서 관심도 많고 그렇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LG에서는 외국인 타자는 예를 들어 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푸이그가 작년에 올해 LG에 있었다면 네. 푸이그가 시즌 완주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도중에 이제 퇴출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돈과 이름값이 물론 푸이그 선수는 좀 어나더 레벨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초반에 그렇게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었을 때 좀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또 받는 프레셔도 좀 남다르고
아무리 외국인 타자라 해도 다 보고 듣는 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 아닌 부담이 LG에서는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 타자들에게 잠실구장이 뭐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뭐 일본에서도 사실 또 보기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그런 이제 맞아요. 투수 친화적인 거대한 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들도 이 선수들이 맨 처음에 와서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잠실이 메이저리그 30개 구장과 그때 한번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다 포함해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그쵸, 크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굉장히 크고 또 수비를 어쨌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야 그 수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실이 생각보다. 그쵸. 이제 네. 게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LG 트윈스가 그동안은 이 외국인 타자들의 포지션, 맞아요. 포지션에도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집착을 했었던 것도 같아요. 그쵸. 이제 중요 포지션들의 이제 이 선수들이 뭐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혹은 이제 타격 능력이 중요한 포지션에 외국인 타자를 쓰기보다는 이제 조금 빈약한 포지션, 취약한 그렇죠.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루수를 데려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혹은 마이너리그에도 타격 성적이 뛰어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데려오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오스틴 딘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선수는 1루도 되고 이제 코너 외야수도 되는 뭐 다양한 포지션을 일단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이제 오스틴 딘이 이전 LG 트윈스의 영입 1순위였다는 점일 테고요. 그리고 2018년과 19년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성적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산하 트리플 A 팀에서도 2할 6분 8리 17홈런 56타점 올 시즌에도 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뭐 많지는 않은 타석이지만 어쨌든 기회를 좀 받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스틴 딘 선수 뭐 LG에서 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 이전에 알몬테 선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또 이제 매치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바로 또 계약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그 메디칼 이상으로 어쨌든 아브라함 알몬테 선수랑 LG가 네. 잠깐 썸이죠. 그렇죠. 썸이 잠깐 이뤘다가 이게 연인으로 발전은 하지 못한 거지. 그렇죠. 이게 아까 그래가지고 애프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소개팅을 LG가. 한 3~4번까지는 봤는데 3부터 하면 원래 영입해야 그러니까 그거 되는데. 국룰이잖아. 네. 남자들의. 근데 거기서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몸이 LG가 원하는 몸 컨디션은 이제 아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매치랑 또 계약을 한 거 보면 또 이건 뭔가 약간 좀 이렇기도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LG 트윈스가 이 문제시 삼았었던 그런 이 몸 상태와 또 매치에서는 또 그게 괜찮았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자는 또 그런 얘기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몬테 선수가 이 금지 약물 맞아요, 전력이 맞아요. 있는 네네. 선수이다 보니까 이 팬분들의 사실 반발이 굉장히 또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고 게다가 또 포지션도 외야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 이제 메디컬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구단마다 그리고 사실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그 달라요. 기준이 다 맞아요. 다르기는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은 되고 이 팀은 안 되는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그쵸. 일은 맞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스틴 딘 선수 이 과연 LG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요게 좀 이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선수가 그렇게 홈런을 막 라모스 선수처럼 홈런만 바라보는 유형의 그 장거리형 타자는 아니거든요. 그 스윙하는 것도 제가 보고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어쨌든 컨택 위주의 선수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잠시를 좀 잘 이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공격은 사실 어쨌든 시즌에 지금 저는 시범 경기까지도 뭐 외국인 타자는 믿지 않는데 네. 시즌에 들어가서 조금 한 거의 한 50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이 오스틴 딘 선수를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코너 외야 지금 왜냐면 외야가 워낙 LG는 좋은 자원이 많으니까 네네. 그거 넣는다면 이제 좌익수 아니면 우익수인데 결국에는 좌익수를 많이 본 선수더라고요. 이 네, 선수가. 맞습니다. 근데 잠실에서 그 좌익수를 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 좌익수를 그렇게 많이 본 김현수 선수도 아직까지도 잠실에서 좌익수 수비 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오스틴 음. 선수가 좀 그것도 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이 1루수와 또 이제 코너 외야수다 보니까 사실 LG 트윈스가 가장 이제 두터운 뎁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또 외야일 것이고 그럼요. 뭐 게다가 말씀해주신 이제 좌익수 자리는 이제 김현수 선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1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미룬 이재원 선수를 또 이제 기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제 지명 타자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네.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이 오스틴 딘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컨택트도 되고 또 장타력도 갖춘 그런 선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에 있었을 때의 로맥 선수가 조금 생각이 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로맥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타율도 3할이 넘고 뭐 홈런도 두 자릿수 이상을 때려냈을 정도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췄었던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제 잘 풀리면 오스틴 딘 선수가 로맥에 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LG가 대박이죠. 너무 좋아하겠는데. 네네네. 정말로.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LG는 타자 포비아가 옛 삼성 웨인 잔혹사 포비아에 좀 버금가는 느낌이다. 이런 이제는 얘기까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페타지니급으로 좀 터질 수 있을까요? 이 언제적 야, 페타지니입니까? 2009년 2009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파스타님. 그래요. 롯데갈매기 TV님 또 그래서 요런 얘기도 또 해주십니다. 홍창기 트레이드 썰이 있던데요. 김현수, 지타, 오스틴 딘, 좌익수 뭐 요런 가능성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홍창기 선수의 얘기가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맞춰보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LG는 선수들이 많아서 못하면 2군 바로 보낸다던데 스웨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 부분 롯데갈매기 TV님. 근데 두산 웨인 타자는 다르던데요. 이 페르난데스 하네요. 선수가 네, 또 네. 그동안 또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네. 이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같은 구장을 쓰는 이제 다른 구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또 1대1로 비교하기가 맞아요. 조금 쉽지는 않네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페르난데스 선수는 아무래도 거의 컨택 위주의 타자였고 또 저기 뭐야 오래 뛰었어요. 잠실에서 지금 시즌을 벌써 올해까지 뛰었으니까 꽤 몇 시즌인가 모르겠는데 오래 뛰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타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막 두산에서 외인 타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런 타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사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어떤 LG만의 그런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외국인 타자들이 두산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LG는 90년대 두산이 우주 잘 터진 거 본 이후부터 거포 웨인에 대한 일종의 뭐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너무 홈런에 대한 집착을 좀 줄이고 중장거리라도 확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떨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페타진의 사례도 있었고 혹은 이제 그 사이에 뭐 라모스 사례도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계속해서 중장거리 타자들을 또 많이 루이스 선수도 사실은 중장거리 타자로 데려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뭐 이제 똑딱똑딱 요거보다 큰 거 한 방이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목마름을 좀 채워줄 선수로 계속 영입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LG는 자꾸 거포 갈증 때문에 홈이패 같은 유형이 잠실에 최적화인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진짜로. 네네네. 히메네즈 선수 정도도 성공 사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히메네즈도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그런 걸로 치면 근데 뭐 한상님 저기 뭐야 누구지? 그 잘생겼던 타자 두산. 그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채팅에 좀 올려주세요. 잘생긴 외국인 타자? 그 가장 최근에 좀 뛰었던 우타자. 누구지? 백인.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칸투는 저 두산이잖아요. 칸투는 저기 하고. 에반스? 두산. 전 두산 얘기하고 있었던 에반스. 네네네. 에반스 정도도 뭐 그러면 성공 범주에 들어가나 뭐 근데 뭐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에반스가 이제 히메네즈급이다. 모르겠어요. 모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좀 약간 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래도 외인 타자로서 어느 정도 빡 이런 게 있으려면 맞아요. 재계약도 몇 번 좀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재계약 아예 못 타서 다른 데 곳으로 보내버리던가. 그니까요.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강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반스, 히메네즈 요 정도가 딱 이제 제가 할까 말까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클래스들이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차단장님은 박지호 기자님 유튜브 방송 나와서 최원성 선수 전도하면 만족한답니다. 이제 우타자로서의 그 이적 공백을 이제 메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만족하시겠지. 네, 그 정도면 대박이죠. 네.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이 기자님이 기대되는 새 외인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올해까지 5선발로 뛰며 많은 이닝을 책임졌었던 LA
에릭 페리 선수 또 기대된다고. 네. 어떻게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뭐 에릭 페디는 저기 뭐야 돈까스 파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명 차치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 나온 버치 스미스. 아 버치 스미스. 너무 좀 기대는 아닌데 궁금해요. 왜냐면 이 궁금하다. 버치 스미스 약간 하나도 도박이거든요. 그쵸. 버치 스미스에 대한. 근데 그 버치 스미스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킹엄의 그 길을 밟지 않을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 킹엄 선수를 데려왔을 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킹엄도 이제 SSG 그때 당시 이제 SK였죠. 그죠. SK에서 이제 부상 때문에 팀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쉬고 나니까 저 선수 구위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데려온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첫 시즌에는 굉장히 잘해줬었고 이제 두 번째 재계약하고 나서 그 부상이 또 발목을 잡은 케이스라고 할 텐데 과연 스미스는 첫 번째 시즌 킹엄일지 아니면 두 번째 시즌 킹엄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미스 구위는 좋은데 제구가 날린다는 또 평가가 있었다. 터크만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재계약 불발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한화팬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터크만 선수가 이제 이 요구한 계약 조건이 조금 컸다고는 들었습니다. 뭐 협상의 온도차는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또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사실 터크먼 재계약에 대한 의견은 좀 많이 갈렸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오그레디 선수가 또 영입 물망에 올라서 또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도 좀 턴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터크먼 선수가 물론 이제 시즌 전체 성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또 거둬줬지만 이게 시즌 초반 중반 막판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재계약 해야지, 재계약해야지 이러면서 연예대상 노리는 느낌? 약간 좀 그런 거. 비유. 이게 시즌 초반 하는 거는 잘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이제 한 봄쯤에 하는 거는 너무 명작이어도 이제 상 받기가 어려운데 겨울에 잘하는 선수, 잘하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제 예능들이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휘발성은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잘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인이 커피차 쏘고 그런 거 보면 재계약 좀 해달라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호시님.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보류 명단 제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Y2J 제리코님 보류 명단 5년 제도 이해가 안 가네요. 부메랑 효과를 또 걱정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5년은 좀 길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길긴 길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근데 구단들이 뭐 배 아픈 거 제일 못 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좀 비난도 굉장히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손봐야 할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5년이면 사실은 그 선수는 다시 이제 한국에서 원소속 구단이 불러주지 않는 한은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1년도 다른 게 이 선수들인데 이걸 5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영입하려는 팀이 사실 다른 팀이라도 뭐 있겠습니까?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나이가 보통 거의 웬만하면 20대 후반. 그렇죠. 잘 해봐야 20대 후반에 오고 30대에 오는 경우도 많은데 5년이면 뭐 사실 선수 생활을 거의 은퇴할 수도 있는 나이로 가는 건데 그렇죠. 힘들죠. 한 3년 정도로 일단은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Y2J 제이코님 지금 일본은 안 하는데 이게 구단마다 확신이 있으면 그 선수 빡 보내버리고 뭐 새로운 선수 영입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뭐 제도는 마련을 해두되 이게 너무 5년이 그립잖아요. 다시 보고 싶은 선수들 혹은 이제 그 선수 근황 어떤가요? 막 이러면 막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도 또 재밌는 주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재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장재영 선수 지난 21일입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좀 다시 이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또 휴식에 또 접어들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장재영 선수 호주 리그 질롱 코리아에서 뛰었습니다. 지난 2021 시즌 키움의 신인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장재영 선수 계약금 9억 원인데요. 키움 구단 역대 시즌 계약금 1위일 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역대 신인 계약금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88cm, 87kg의 이 건장한 체구와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장재영 선수 메이저리그에서도 역시 눈여겨봤을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프로 1군의 벽 높았습니다. 역시 제구력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데뷔 첫 해였던 2021 시즌 19경기에 나와서 17.2이닝 동안 1패 평균 자책점 9.17 삼진 14개 잡았는데 볼넷이 무려 24개. 아니 너무 많았어요. 네, 프로 2년 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볼넷 많았고
그리고 또 올해 퓨처스에서도 이제 볼넷이 44개에 달할 정도로 42이닝 44개면 사실 이닝당 볼넷 하나를 내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뭐 재구적으로 계속 잡히지 않고 있었던 이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이후 이제 장재영 선수 지난 10월 이제 포주 프로야구 진롱코리아에서 투타 겸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자신감을 좀 채우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안치홍 위원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호주 리그 6경기 동안 30이닝 1승 2패 평균 자책점 3.30 특히 삼진 37개 잡는 동안 볼넷 9개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좀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또 이제 호주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밝힌 재구 상승의 이유 자세를 조금 수정하면서 밸런스를 일정하게 하려 했던 게 재구에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 선수 진롱에서 본 거 던진 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 선수 모습 한번 보죠. 네. 길어.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비율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투수 코치들도 얘기를 하는 게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원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뭐 다 탐내는 자원이니까. 네, 한번 이제 만져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지금 뭐 구속도 구속이고 지금 변화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힘은 진짜 1등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이제 이 투수 코치들에 따라서 이 안우진 선수 초창기 때보다 낫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교육 리그잖아요. 어쨌든 이제 호주 리그라는 게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주 리그에 출전을 한 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주 리그에 있는 선수들 뭐 물론 이제 팀마다 이제 수준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좀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바다 건너가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여러모로 쉽진 않거든요. 아예 데이터가 없는 타자들이랑 싸우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네 기량만으로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주리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존의 차이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도 좀 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로 뭐 그런 면을 좀 이렇게 해놔도 장재영 선수가 분명 제구력에서는 이번 호주리그에서 뛴 거는 KBO 리그랑 너무 달랐어요. 예, 볼줄기나 이런 것도 뭐 힘 뭐 이런 것도 잘 전달되고 이 시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본인이 또 밸런스를 좀 조정하면서 좀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하면서 가장 좋은 밸런스를 찾아서 지금 익혔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비시즌에 얼마나 더 익혀서 스프링 캠프 가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조그만 포인트 하나만 달라져도 혹은 이제 조그만 포인트 하나만 감을 잡아도 워낙에 이게 이 실제 경기에서 미치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뭐 다리를 얼마 정도 든다 혹은 이제 이 팔 각도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조금 더 자신에게 편한 이제 폼을 가져가는 게 선수에게 정말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장지영 선수가 밸런스를 찾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장재영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KBO 리그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던져준다면 안우진 선수와 함께 진짜 토종 최고의 원투 펀치가 구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네. 진짜 생각해보면. 네. 화요일 날 155 나오고 그다음에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또 한 155 나오고 이러면 뭐 진짜 타자들이 정말 진짜 키움이랑 하는 거에 좀 들어가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뭐 문제는 진짜 그 원투 펀치로 잘 하려면 사실 안우진 선수도 올해만큼의 활약을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보기는 해야 되죠. 풀타임 첫 시즌 한 건 올해가 처음이고 장지영 선수는 물음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완전히 안착을 하려면 내년 시즌에 정말 둘이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도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님이 또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해주셨습니다. 설레발 떨 필요는 없는 듯 내년에 잘하면 칭찬하면 되는 거지 별 기대는 안 되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재영 선수 공 좋은 거 다 알아. 그리고 뭐 고교 시절에 잘했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이 프로에서 안 나오고 있고 또 어쨌든 2군 무대에서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상대 타자를 압도하지 못했었던 만큼 진짜 여기에서 배워온 걸 어떻게 한국 타자들에게도 선보이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장재영 선수가 이제 KBO에서 던질 때랑 이제 호주 리그에서 던질 때랑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셨어요? 어때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던질 때.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도 제구가 아직 그렇게 막 낮게 완벽하게
잡히는 정도의 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그 호주에서 가장 잘 던진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8이닝 2실점 했던 그쵸, 그 삼진 뭐 경기인데 10개 잡고 이랬을 때. 그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이 그렇게 막 존보다 막 엄청 낮게 착착착 들어가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높은 공에 이제 타자들이 많이 나와주고 힘으로 거의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슬라이더 뭐 이런 거 잘 배워서 섞고 이런 게 좀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일단 제구가 어쨌든 본인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잡아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땐 자신감도 더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차이를 이제 KBO 리그에 와가지고 본인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와 좁다. 근데 그랬을 때 네. 이거 호주에서 내가 던졌을 때보다는 호주에선 잡아줬는데 약간 이러면 약간 좀 그게 멘탈에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존을 와가지고 적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좁혀서 존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스프링 캠프 때 해내야지 KBO 리그에서도 호주에서 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다. 아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주에서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높은 코스에는 이제 패스트볼을 찔러 넣고 떨어지는 이제 변화구 아까 뭐 영상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떨어지는 변화구로 이제 삼진을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위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높은 코스로 패스트볼 던져도 그걸 이제 사자들이 헛스윙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구 패턴을 과연 한국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우리나라 선수, 그러니까 호주 선수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선입견이 없잖아요. 장재영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아 저 선수 오 공이 굉장히 좋고 굿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장재영을 승부할 때는 야 일단 치지 말고 지켜봐. 기다려. 재구 안 되니까 일단 치지 말고 지켜봐. 이러면 또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확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호주 리그 스트라이크 좀 환장합니다. 이걸 잡아줬다가 안 잡아줬다가 제임스님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그룸 선수의 어린 시절 보는 것 같네요. 장재영 선수는 또 이런 얘기를 유카시스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사자들이 또 배트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제가 키운 팬으로이신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0점 못 잡는 게르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요만큼 희망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상당합니다. 키운 팬으로서 당연한 또 기대를 해본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네. 포크볼을 장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키움 그 파이어볼러들한테 웬만하면 이제 키움이 그 포크볼 그 강습을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직은 어린 선수고 포크볼이 워낙 팔꿈치나 팔에 뭐 무리가 많이 가는 구종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강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포크볼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빠른 볼 던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포크볼.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포크볼에만 너무 의존도를 높이려는 생각보다는 다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나 뭐 이런 건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투구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장재영 선수 동생도 뭐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재영 선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 단장으로 있는 장정석 단장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야구 DNA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야구인 2세인데 그 장재영 선수 동생도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 중학교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유명한 유망주였거든요. 네네네. 키가 장재영 선수만 합니다. 벌써요? 네. 와 진짜 이 하드웨어는 진짜 장난. 저 아까도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딱 보면은 얼굴도 작고 다리도 길고 진짜 투수로서의 최적화된 그런 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동생도 마찬가지고 장재영 선수도 그렇고 이제 터지는 것만 남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다들 우리 팀이 안 터지고 있는 이 투수 유망주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진욱 제발 잠재력 터지면 좋겠다. 이 서준원 선수도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리 민호랑 바꾸고 싶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진짜 이제 저마다 팀에서 진짜 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유망주들이 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중, 이승관 터지자 뭐 이런 얘기들. 좋은 말씀이에요. 많이 윤성민 선수 또 얘기도 있고. 맞네 롯데. 그런데요 내년에도 스트라이크 존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호주처럼만 던져도 선발 로테이션 돌면서 10승에 3점대 평균 자책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베스터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 호주처럼만 던진다라는 게 이제 국내 무대에서
가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 시즌 시작할 때까지 그래도 한 3달 정도 또 남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 좋았었던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스프링 캠프 때에도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선발진에도 합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키움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선발 로테이션. 지금 키움이 어쨌든 선발 세팅이 내년도 물음표거든요. 네네네. 지금 FA로 나온 선수도 벌써 2명이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장재영이다? 그러면 그거만큼 완벽한 퍼즐 조각은 없지.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망주들에 대해서 특히 이게 보통 유망주도 아니고 그럼요. 계약금 9억을 받은 정말 이 잠재력이 참때 뛰어난 그런 이제 원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가 진짜 성장해서 이 토종 원투펀치를 이룬다는 거는 야구 팬으로서의 정말 로망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키움 팬들께서는 참 기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아 김기훈 최지민도 터지자 정의왕도 호주 가서 인상 깊었는데 이어가자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응원의 메시지를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진욱, 이의리, 장재영 잘하면 더 이상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국대 안 가도 되고 롯데갈매기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WBC 3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저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나옵니다. 김광현 선수가 나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이제 골든글러브 또 이제 2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 시즌에도 참 좋은 성적을 네. 거뒀는데 국가대표 안 할 거야? 어떡해요? 좀 왜 하겠노? 이러면서 좀 모셔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까지 또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발 투수들의 세대 교체, 이 젊은 선수들로의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에이스, 국가대표 에이스를 이을 만한 선수들이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네, 드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 리그 수준이 높은 걸까요? KBO 리그 수준 호주 리그랑 비슷하나요? 뭐 저는 가볍게 1위 할 줄 알았는데 뒤에서 1위라니 점중이님 얘기하셨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는 자원들이 우리는 뭐 어쨌든 여기서 가는 선수들이 가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짜서 팀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반기 갔던 선수가 있고 또 나름 그 전후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오고 또 그렇죠. 다시 또 왔다 가고 갔다 이런 하고. 식으로 가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비시즌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 호주에서 또 완벽한 퍼포먼스를 낸다? 그건 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KBO 리그 수준은 당연히 호주 리그 수준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 파견하는 선수들의 그 몇 면을 이제 봤을 맞아요. 때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유망주이고 맞아. 이 선수가 뭐 2군에서도 사실은 기회를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교육 리그에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2군에서도 사실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 맞아요. 혹은 이제 네.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 유망주 선수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좀 김광현, 생각합니다. 양현종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승 폭격할 더 것 추가되지. 같은데. 네네네. 베테랑들이 없다는 게 꽤 크죠. 야옹이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제 원태인, 소영준, 고영표 등 이제 토종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주. 이 선수들이 있을 때 국제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한번 좀 거둬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WBC가 더욱 더 중요한 그런 대회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타자들 또 터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내년에 23세 이하 야구 대회 누구가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이제 그래서 국제 대회가 이제 한 시즌에 3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내년에 뭐 죽었다 이제 다들 그냥. 이게 뭐 이 어린 선수들에게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제 대회가 3개 뭐 WBC도 하고 뭐 아시안 게임도 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23세 이하 야구 대회 요것도 이제 3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갑자기 또 올해 이렇게 국제 대회들이 또 많이 그러게요. 몰리게 됐습니다. 네네. 뭐 일단 도쿄 아시안 게임 연기된 게 좀 크고. 네네. 그다음에 WBC는 원래 하는 예정이었으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APBC까지 또 연말에 그쵸. 또 한다고 하니까 이 3개가 3연속으로 하면은 진짜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 관리를 진짜 잘해야지 내년에 여러모로 리그도 그렇고 국가대표도 그렇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요. 지금 APBC 결사 반대 삼성 사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출전했었던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그 이후에 부진이라든지 부상을 겪은 경우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끝나고 어떻게 보면은 국제대회가 선수들에게 좀 추가 근무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지친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국제대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뭐 리그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혹사 같은 데 하셨는데 아시안 게임도 지금 뭐 중단 없이 그냥 쭉 갈 그럼요. 예정이라고 하니까 올 시즌은 요건 이제 순위 경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큰 영향이죠. 뭐 또 와일드카드 뽑히는 구단은 또 핵심 선수를 내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어차피 갈 사람 대충 우리가 또 그려지잖아요. 그쵸, 지금 머릿속에. 그쵸. 그러면 네. 그 선수는 WBC도 가고 아시안 게임도 가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순위 싸움은 엄청난 변수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두터운 팀들이 아무래도 순위 경쟁에서 좀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롱이 한영님, 김재영 선수 구종이 단조롭던데 호주 리그 가서 구종 늘려왔어요. 직구, 커브, 스플리터,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이렇게 얘기를. 이게 사실은 교육 리그의 맞아요. 좋은 점인 것 네, 같아요. 이게 네. 사실 2군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적, 개인 성적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교육 리그에 참가해서 뭐 구종, 뭐 배웠었던 것도 한번 써보고 아 요거는 안 되겠다, 요거는 통하겠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확실히 네. 좀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교육 리그가 다시 시작돼서 너무나도 또 다행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1리 언제 하냐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프리미어 1리는 아직까지는 얘기 없죠?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올해 거의 국제 대회 프리미어 1리는 사실상 거의 WBC랑 거의 견제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WBC의 올해 행보를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 원태인도 무조건 차출할 텐데 차출될 거면 또 금메달 따자고 또 삼성사랑님께서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스틴 딘 선수, LG 트윈스의 또 이제 외국인 타자 잔혹사부터 과인 선수 잘할 수 있을까 얘기도 나눠봤고 이 장재영 선수 정말 사실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9개 구단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망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요 선수가 얼만큼 잘해줄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에도 또 다시 돌아오겠다.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